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백률 문학TV의 주백률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봄입니다. 이렇게 머지않아 온 사방이 다 꽃으로 만발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이와 같이 화사하게 잘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작가 강병두 선생님을 모시고 강병두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생각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두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작가의 양력을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두 작가는 현재 안동사진문화연구소 대표, 안동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 사진강사, 한국예술교육진흥원 교육위원,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계시고 현재는 안동문화사랑모임의 회원으로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내려간다 그래야 되나. 요즘에는 일일 생활권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잘 내려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멀리 안동은 요즘 좀 어떤가요? 분위기 꽃철이 돼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꽃이 빨리 올 텐데. 예, 밑에서부터 꽃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안동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뉴스에는 봄이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피려면 한 며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프닝에도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공원에 오다 보니까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서 야, 이 남쪽에는 벌써 만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은 이제 좀 꽃이 많이 피지 않겠나. 아무래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풍경을 잡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한 컷이라 그럽니까? 한 풍경에 대한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봄이 예사롭지 않겠어요? 사계절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계절이 봄뿐만 아니고 겨울이면 겨울, 그 다음에 가을, 여름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계절마다 다들 작가들이나 아니면 사진가들이 달려드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젬병이니까요. 사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감동적이고 무한하게 거기서 많은 얘기들의 어떤 소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강병두 작가께서는 사진가로 살아가는 일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보통 대다수의 사진가들이 첫 출발을 할 때는 사실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은 기반 없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시골 촌놈 출신이라서 그 동네 업이나 아니면 중소 군소도시 이렇게 보면 사진관이 한 서너 개씩은 필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진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유하거나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업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가 약간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상업 사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금전적으로 바로 사진 작품 한 컷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괜찮고 파인아트나 아니면은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이름 나기까지 아니면은
개인의 이름이 닉네임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까지 그런 그 인고의 세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금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죠. 그것도 그러네. 문학 중에서 특히 시인들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겠네. 그이가 뭐 어려움이라는 게. 그이가 학문적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사진이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저기 구분이 되는 거죠. 상업적인 것과 파인아트 뭐 그렇죠. 이런 쪽의 어떤 저는 사실은 학부 출신이라 가지고 물론 나중에 학부를 갔지만은 학부 출신이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게 뭐 좋아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조금 약간의 경계를 두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경계를 안 둡니다. 같이 취급을. 그럼 우리가 뭐 독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쉽게 사진가들은 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많죠. 뭐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 뭐 그런 거죠? 것도 있고 뭐 그 사진 작가로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든가 뭐 이런 그 거. 며칠 전에도 친구들하고 안동에서 뭐 사석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 사실은 사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 전부 다 핸드폰 안에 카메라 기능이 다 있고 전부 다 카메라가 없다고 말하면은 그 못 손대는 입장이고 워낙 그렇게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가지고 좀 부담 가고 오해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가들이 촬영할 때는 상당한 시간 투자를 해서 한 장을 찍거든요. 예를 들어 풍경사진가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내지는 36시간 뭐 더 이상 맞습니다. 기다려서 한 것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 여과 없이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언론 같은 데서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책 그 출판사에서 뭐 강생 SNS에 사진 좋은 걸 넣었다는데 뭐 내가 좀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데까지가 힘들죠. 부담도 가고. 맞습니다. 요즘 뭐 저도 이게 뭐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라든가 영상 소스가 이렇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그 어떤 그 예술적 기질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좀 받아 쓰려고 하면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진 한 장 갖다 쓰는데 어떠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까지가 상당히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군요. 오해도 쌓이고 자칫 잘못 설명했다가는 지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괜히 오해 쌓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시겠어요. 아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길을 어떻게 또 미리 예상을 하고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좋았어. 시작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권유가 있었죠.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생님인데 그 경일대학교 교수로 계셨어요. 사진학과. 그 선생님이 이제 한 날 전화 와가지고 뭐 공부 한번 더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하기엔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괜찮다. 뭐 평소 찍는 모습을 봤고 작품 표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권유 때문에 그 전에도 사진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진 공부하기 전에도 사진을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었죠. 대구에서. 그게 기질적으로 이게 뭔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바탕이. 더 이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희들 그 외삼촌께서 북한에서 사진관도 하셨어요. 그 옛날에 사진만 하셨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부잣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시죠. 천수당이라고 하셨어요. 저 북한에서. 천수당. 그리고 6.25 동란 때 이제 1.4.5 때 내려오시고 서울에서 계속 영상 촬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어쨌거나 뭐 피는 못 속입니다. 그 기질적인 그 바탕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저 외사촌 형은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맨날 사진부 그걸 하다가 일을 하다가 퇴임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수없이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뭐 인물 사진만 주로 하겠다. 또는 뭐 사회 시사, 사회성이 있는 짙은 그런 사진만 전문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연에 뭐 푹 빠져서 이렇게 사진 그 앵글에 담아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도 또 사람 강병두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사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동기. 그런 계기는 뭐 제가 졸업 논문을 썼는데 졸업 논문 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풍경 사진에 그 좀 더 심도 있게 뛰어들어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 우연히 그 안동 인근에 그 공장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수로관을 만드는 공장인데 수로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거의 2년 동안 그쪽에서 직접 기숙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 친구들의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안동이란다. 그 안동 인근에 있는 공장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 산업연수생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1년 동안 취업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그 취업 비자를 와서 이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 찍었는 사진을 교수님하고 어떻게 뭐 대화를 해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걸 조명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이 친구들이 너무나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눈에 자꾸 띄었어요. 그런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뭐 해소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됐고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개선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 뭐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물 사진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진 피사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피사체라고. 사진의 관점에서는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건 피사체는 일종의 그 표면적 그 형상화 또는 이미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피사체가 지니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공감해야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저도 맨날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다 피사체라고 얘기하는데 피사체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의 사물을 촬영해낼 때 그게 살아있는 피사체든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장 좋게 내지는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표현해낼 때는 그거하고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 촬영하려면은 시장에 할머니도 찍는다. 그럼 할머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한 장 툭 찍어가지고 야 작품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자, 강병두는 도대체 피사체 속에 또는 내면화된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좋습니다. 우선 뭐 사진 한 컷을 우선 보고 감상을 하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배경인가요? 저게 지금 제가 처음 대학원 사진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에 썼던 건데 그 안동 인근의 그 콘크리트 공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로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 젊은 친구인데 보통 뭐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중국 친구들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다 뭐 거의 한 80% 이상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활하고 그 이제 먹고 이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 중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제 그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한 권의 논문으로 발표했는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린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7, 80년대 또는 뭐 60년대 이제 외국을 나가서 또 노동, 중동이나 뭐 독일이나 이렇게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 뭐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또 해외도 마음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그 좀 낯설음 이런 것들이 요즘은 없는데 아마 강 작가가 뭐 대학원 시절 하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여 년, 20년 전 얘기일 텐데. 그렇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낯설고.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네. 소규모 공장에서 일손이 딸리니까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딸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도 했고 요즘에는 뭐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농촌 지역에 가면은 뭐 거의가 뭐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면 요즘 뭐 그 노동 현장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노동자들도 많을 텐데 또는 사진 소재 또는 뭐 어떤 그 내면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아니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나을 건데 몇 년 저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촬영을 했었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안동에 가면 나무 농공단지라고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생활하는 그 인근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또 조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촬영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하다가 좀 더 안타깝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다른 이질적인 그 문명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서로 융화도 안 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 보였는 거죠. 그리고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도와주다가 촬영도 하다가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 사귀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촬영하고 내가 조금 약간 망개진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죠. 사진이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내면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됐군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장면이 보니까 아주 저기 그 공장 내부인가요? 저거 사진? 내부에 그 실루엣 사진을 촬영을 했는 건데 뭐 다들 뭐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장면은 같은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퇴근 전에 공장 내부를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데 저게 전부 다 먼지입니다. 세면 먼지. 세면 먼지가 날려가지고 불빛에 비쳐가지고 저런 뿌옇게 안개처럼 돼 있는 건데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없이는 거의 걷지를 못할 정도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우리 공장이 굉장히 그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그 말씀을 조금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공장 내부의 어떤 그 음영 처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셔서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드러내고자 그렇죠.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사진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아픔들 보여주는 예. 이미지하고 내포된 이미지하고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극과 극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걸 표현했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또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강 작가의 사진을 보면 우리는 지금 사진하면 일반인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칼라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사진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강 작가는 지금 고집스럽게 지금 뭐 저걸 흑백이라고 합니까? 흑백이라고 흑백이라고 하나요? 흑과 백의 차이점. 흑과 백의 차이점. 저것을 고집하는 전체적인 사진이 다 그렇게 이제 실려 있어서 저걸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색감을 배제하고자 했는 뜻은 있습니다. 그 다큐를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색감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시장 사람들 뭐 이런 전시를 할 때는 색감을 넣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주로 뭐 나무 농공 단지 사람들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 다양한 생각이나 문화가 있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색감을 배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경중만 표현하려고 그랬는 거죠. 무게감만. 무게감이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흑백이 낫겠다 해가지고 인물 위주의 그 작품을 표현할 때는 흑백을 주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 어떤 독특한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그 깊이, 또는 뭐 애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드러내기는 흑백이 가장 좀 흑백도 다양한 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장면은 지금 저거는 어떤 장면인가요? 저게 이제 농공단지에 달이 뜬 모습을 삼각 구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는 전부 농공단지 전경이고 위에는 달 하나만 딱 보여가지고 삼각 구도법이죠. 보통 표현을 할 때 실루엣 사진 한 장 정도는 집어넣어요. 거기에 있는 전경이 어떤 분위기가 여긴 배경이 되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장 정도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을 한 컷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많이 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24시간 내지는 거의 한 번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거의 한 달 이상을 하거든요. 한 달 이상 한 컷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 내지는 어떤 거는 뭐 6개월 과정을 거쳤어요. 아까 처음에 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2년 했는 거거든. 그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촬영을 했는. 부대 껴가면서 이해하고 또 뭐 그렇죠. 그들의 습성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주로 뭐 거의가 한 달 이상은 되죠. 그렇군요. 자, 저 사진은 조금 좀 특별합니다.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근로자들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공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거는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시리즈 할 때입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꿈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 한국인 근로자, 농공단지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안동을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안동에서 안동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을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춤꾼, 의사, 내지는 뭐 간호사, 아니면은 뭐 화가, 뭐 다양하게 자기의 길을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촬영을 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촬영을 의뢰하고
찍겠다고 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스냅 촬영 형식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부대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촬영했는 거죠. 그럼 저 어르신은 뭐 특별하게 예. 지금 현재 인간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인데 하회 벨시고 탈로리라고 안동에는 그 쉽게 말해서 탈춤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죠. 안동에 탈춤 기능 보유자,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신 분이죠. 이상호 선생이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저기와 관련된 뭐 안동이나 우리 전통적인 문화나 어떤 기능적인 보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이제 다양하게 많죠.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저 장면도 이제 뭐 굳이 에피소드를 찾자면은 그 짜장면 먹으러 같이 갔다가 뒤에 이제 달력에 있는 그 요즘 젊은 탤런트가 스가 이제 탤런트 사진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앞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세 사람이 갔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뭐 탈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주말에 뭐 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놀러 갈 생각, 내지는 뭐 즐길 생각. 저분이 뭐 전형적인 춤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광대 역할을 많이 하셨고 하신 분이라 가지고 어디 시간만 나면은 어디 즐기고 놀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소에. 물론 또 여러 관중이 있는 데서는 또 근엄하게 뭐 자기 춤만 추고 계시지만은 많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기요 어떤 부분과 연관된 뭐 많은 얘기가 또 쏟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면은 저건 좀 특별합니다. 저 장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저거는 제가 좀 다르게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발표를 아예 안 했는데 발표를 했구나.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작게 책으로는 내지를 않았고요. 시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번 작게 초대전 형태로 해가지고 안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선요? 시선. 그러니까 시선. 보는 바라보는 거. 사진 계통에도 잡지가 굉장히 많죠. 많죠.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시선이라고 하는 잡지도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도용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선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 게 저기가 지금은 저렇게 뭐 아름답게 색깔이나 컬러감이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 마을이에요. 몬텔반이라고. 외국 필리핀 몬텔반이라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전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분리수거해서 먹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저기도 컬러풀하게 나왔지만은 저기 있는 벽걸이나 아니면은 문 같은 게 전부 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는 거를 칸막이로 사용하고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저 중에 사진이 한 장인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 나는 또 저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전기 시설이 없어요.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 일찍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일찍 어두워지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생산 능력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개도 없고 다만 가서 보고 부대끼고 어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물도 못 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물을 주는 게 아주 나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쁜 행위인가?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물을 주는데 식수를 해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식수를 매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버리면 식수를 못 먹죠. 자체 정화를 해서 먹는 거니까 어차피 나쁜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물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물 주는 자체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계속 일반론적으로 유지해 갔던 그렇죠. 어떤 생활 패턴이 깨진다는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격적으로 뭔가를 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독이 예. 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군요. 놀랍네요. 그러면 이제 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료 사진이 꽤 많이 축적이 그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그들과 연관된 또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저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 내적인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 용산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 많죠. 살아온 환경이 변하고 시장이 근대화되고 시장 옛날 재래시장이 없어지면서 근대화돼서 그쪽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래시장에서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면 되는데 근대화돼가지고 입주를 하려면은 목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지. 예. 그런 문제가 많죠. 자본의 예. 논리니까.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발로 뛰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안타까운 거는 단지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영상시장 사람들의 의지와 그리고 오늘 저게 지금 저 시장이 사라졌어요. 저게 용상시장이라는 게 안동에 있는 시장인가요? 그렇죠. 안동에 용상시장이라고 있었는데 철거가 시행이 되고 그 시장 사람들이 거기서 한 200m 정도의 현대화 시설 해가지고 옮겨가게 됐거든요. 그 옮기기 전에 있었던 모습들, 그 시장에 살아갔던 모습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근데 저분들의 대다수가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근대화된 시장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사실 반도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저 뿔뿔이 흩어지거나 흩어지는 거죠. 금전적으로 못 들어갈 입장이죠. 그런 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저 그림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 그림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지금에는 시장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근데 저분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또는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싫어하죠. 네, 그럽니다. 근데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즈가 이렇게 나올 정도 같으면 우리 강 작가하고는 굉장히 유대감을 갖거나 진짜 많이 갔어요. 아침부터 저기까지 살았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를 다 알거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새로운 근대화된 용상시장에 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저도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 없이 제인데 포즈를 취해줄 정도 내지는 뭐 내 카메라 렌즈에 부담이 없을 정도가 되려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은 작가로서는 사진 작가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시면 이제 서슴없이 이제 폼을 잡아주시고 또 소스를 제공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펀치라 그래야 됩니까? 뭐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서슴없이 내 자신을 낮춰가지고 내가 높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눈높이 내지는 눈높이보다 밑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성격 탓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작가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화력은 아무나 갖지 못하는 그런 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강 작가는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아주 저건 좀 적어도 역시 독특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골랐는 건데, 뭐나 저 안동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동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량이죠. 안동에서 나름대로 약초꾼으로 소문이 났는 분이고, 늘 저런 식으로 하루를 즐기면서 돈도 벌고, 약초도 캐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초를
뭐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약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타고난 신만입니다. 타고난 신만. 전 처음 저 사진 이렇게 보면서 여성분이 왜 내과에 저렇게 누워서 이게 목욕을 하시나 목욕을 하시나 그렇게 저 때도 여름에 이제 뭐 하도 무더운 여름이라 가지고 친구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뭐 계곡 가서 뭐 하루 놀다 오자 해가지고 갔던 그런 지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저분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계곡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산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약초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이가 그냥 가는 건 없고요. 가면은 뭐라도 하나 가르쳐 주니까 같이 다니면 좋아요. 같이 다니면. 뭐 저런 사진의 배경, 그 자연적 배경이란 것은 뭐 도시화가 진행된 이 부분에서는 참 만나기 힘든, 만나기 힘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저런 환경에서 그렇죠. 컸고요. 어디는 뭐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놀이터고 뭐 개울이면 목욕탕이고 뭐 그 수영장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부러워하죠.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컷에 대한 사진을 쭉 일람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주 뭐 좀 구수하게, 또는 뭐 가슴 아프게, 때로는 뭐 박장대소를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그 뭐 여기서 요 시간에 담아내지 못한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요런 부분들을 좀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뭐 발음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첫 시간이라 가지고 저도 뭐 두서없이 지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은 약간 사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론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이 사진을 촬영할 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간략한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카메라 기법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먼 길 이렇게 또 달려서 오셨는데 이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제 강 작가가 펼쳐갈 그 무궁무진한 얘기, 삶의 애환, 그 다음에 거기서 배어나는 웃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